이거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영상 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진영을 좀 저한테 다뤄보라고 하던데,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진영 성능에 따라 뭐 티어표 영상처럼 줄 세우고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이 진영 순위 이런 게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랑모 진영 관련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시공 제외하고 랑모에는 총 11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3개의 진영을 갖고 출시가 돼요. 이 진영의 가치를 따질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그거는 초창기 랑모부터 지금 랑모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초절러예요. 만약에 랑모에서 초절 강화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삭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캐릭 출시될 때 진영을 따질까요? 이 캐릭이 무슨 진영을 가지고 있나 관심을 과연 가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덱 구성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적어도 해당 진영을 묶어주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이 저는 최소한 초절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뉴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영이라는 건 저는 뉴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초절 배우는 시기, 병사가 3티어로 바뀌는 시기, 이때 난이도가 팍 튀는 것처럼 이때 4턴 동안 걸어주는 피증과 공방 버프는 뉴비고 고인물이고를 떠나서 무시할 요소는 아니에요, 절대. 저는 이상한 초절로 쓸 바에야 그냥 광역 강화 캐릭으로 넘기라고는 하지만 광역 강화는 결국 2턴 지속에 주기적으로 턴을 낭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뭐 플로렌티아 같은 캐릭터가 들면 훨씬 낫긴 하지만 만약 제대로 된 딜러 초절러가 있다면, 미래의 가치가 100분 발휘되는 진짜 초절러가 있다면 광역 강화보다는 당연히 초절기를 쓰는 게 맞고요. 뭐 단독으로 쓰는 캐릭도 있지만은 근데 보통 뉴비는 그 초절 진영에 맞춰서 이제 덱을 짜게 됩니다. 초기 랑모의 초절 강화 환경은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캐릭 밸류가 뛰어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접근 방식 자체가 탱이를 끼고 전진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어요. 초창기 진영 평가들을 찾아보면 심지어 그냥 초절로도 아닙니다. 초절 탱을 기준으로 봤었어요. 탱 힐이 정석이자 곧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딜러가 초절을 들면 뭐 스킬을 하나 못 드니 효율이 떨어진다 어쩌고 하면서 초절 든 딜러는 구덱이다 라는 공식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반면 탱커가 초절을 드는 건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땐 탱커가 PVE든 PVP든 유효픽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게임이 바뀌어요. 캐릭 체급이 점점 올라가고 사거리 올라가고 재행동 캐릭 나오고 광 캐릭 나오고 별 말도 안 되는 기믹을 가진 사기 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몹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동 초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존 이런 탱커가 한 턴에 스킬 하나 낭비해서 초절 버프를 걸어주다가 점차 캐릭의 상향 평준화로 탱커가 필요 없어지는 동시에 초절 강화라는 스킬을 딜러들이 들게 됩니다. 이게 자동 발동의 플러스 패시브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턴 낭비, 스킬 낭비가 사라졌어요. 지금 시점에서 초절 강화 환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이죠, 자동 초절형 딜러 캐릭이 없는 진영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진영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서밋을 보게 된다면 거기선 탱커의 존재 유무가 PVE와 다르게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다릅니다. 까고 말해서 진영이 랑모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PVE 때문이 아니에요. 서밋 때문입니다. 특히 란디우스 같은 거 있죠. 또 이거를 뉴비 시점에서 다시 보면은 이 자동 조절 캐릭들 있죠. 이런 애들 의외로 있잖아요. 70 말렙 찍고 각성기 배우기 전에 그 전 시기에 자동 초절을 배우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애냐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 그랜실, 이졸데, 시온 얘들은 초절을 아예 못 쓰거나 아니면 베르나르트처럼 SP까지 하고 베르나르트나 루나처럼 SP까지 하고 중앙 율점까지 뚫어야 본래 성능이 나오거나 다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런 거 대부분은 1인 픽업이거나 아니면 양산형 소원 소환 있죠. 매주 돌아오는 그 특정 카테고리 소원 소환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없어요. 아니면 얘네들 SP를 해야 됩니다. 해당 캐릭터를 입수하는 게 다소 제한이 돼요. 그래서 뉴비들이 배너 딱 떠있는 그 이상한 소원 소환에 혹해가지고 국회를 뽑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상한 초절로 쓸 바에야 어? 이런 거 이런 이상한 초절로 쓸 바에야 그냥 그 골티로 고티어 캐릭 배너 신캐 배너 그거 하나 더 뽑아서 광역 강화로 퉁치고 미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런 제대로 된 초절러들이 있다면 그거 쓰는 게 맞고요. 이제 시간이 좀 몇 달 정도 지나고 막 고여요. 고이다 보면은 랑모에서 진영에 대한 경계가 점차 희미해집니다. 제가 아까 초절 강화 자체가 진영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닌 진영 자체만 놓고 보면 자동 초절권을 포함을 해서 랑모 초기와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컨텐츠에선 강화 효과가 아예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진영 자체를 하나로 묶을 필요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 당시 스킬 하나 한 턴 낭비하며 쓴 게 초절이게.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조합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있잖아요. 초절만 4개예요. 초절만 4개에 다 따로 적용이라 이건 초절만 4번을 써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진영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스킬 4개 날리는 거고요. 다 지가 따로 걸기 때문에 한 턴 날려버리는 거예요. 3턴 주기로. 반면에 이거 봐보세요.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백귀야행 5번 챌린지를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노템 노스펙으로 공략을 한 조합입니다. 여기도 초절 4개예요. 크리스 이졸대 CL9이냐 여기도 초절 4개입니다. 근데 낭비가 없죠. 왜? 자동 초절이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있잖아요. 무슨 진영을 써서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초절러가 4개인데? 어떤 진영이라고 딱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캐릭터들의 진영을 하나로 통일해서 쓸 이유가 과거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진영을 하나로 통일해 쓴다는 거는 다 캐릭이 들어가면서 강화 효과까지 적용이 되는 극성의 나라 정도를 제외한다면 막말로 자체 페널티를 걸고 하는 컨셉, 예능 플레이나 다를 게 없는 수준이에요. 이번에 만상의 길이란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선 진영 통일을 강제하는 업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이 평가는 개발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초절러는 그렇다 친다 하고 덱 구성원을 봐도 또 문제가 됩니다. 캐릭터들은 진영 하나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3개의 진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거 딱 볼 때 어떤 진영이 바로 떠오를까요? 어떤 진영이 바로 떠오르세요? 얘네는 전부 기원입니다. 이거 기원 덱이에요. 근데 딱 볼 때 기원 진영이 떠오를까요? 일단 전 아닙니다. 기원은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 초절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했죠? 구심점이 없다고. 이거는 이 CL나 에냐 때문에 되려 전설 쪽에 가깝게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구심점이 없는 진영은 그 정체성을 잃고 분해됩니다. 다른 진영에 흡수가 돼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걸 딱 볼 때 이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얘네 다 메테오예요. 하지만 동시에 초월 진영이기도 합니다.
이걸 딱 봤을 때 메테오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초월이 먼저 떠오르세요? 초월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은 왜? 왜 그럴까요, 과연? 얘가 구심점이니까. 이걸, 얘네 구성원은 다 메테오예요. 근데 초월 진영이 떠오르시는 분은 이졸데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 메테오의 구심점은 없어요, 지금. 변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4개 캐릭터가 있어요. 초절로 하나를 넣어야 한다면 이 자리에 뭘 넣으실 겁니까? 얘네 다 메테오예요. 메테오 덱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에 젤다, 입실론, 그 쓰레기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크리스 넣는 게 나을까요?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테오지만 얘네들은 자연스레 빛으로 흡수되게 돼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테오지만 자연스레 초월로 흡수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진영의 경계가 현 랑무에선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현재 특정 진영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진영의 우열을 가릴 필요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저한테 아니 씨발 진영 순위를 매기라니까 무슨 개소리를 길게 하고 있냐 하고 막 욕을 막 박아. 제가 정말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필터 켜서 진영 누르고 캐릭터들만 쭉 본다면 제가 평가하는 진영 자체는 이래요. 이거 그림판으로 그냥 제가 귀찮아서 갈겼는데 죄송합니다. 전설이 맨 위고요. 그 밑이 어둠, 빛, 초월, 그리고 그 밑이 제국, 공주, 전략, 그 밑이 주원, 주역, 기원, 메테오, 가장 밑바닥이 리인카.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설은 있잖아요. 이 전설은 정말 원탑입니다. 여긴 캐릭터 풀만 봐도 하나가 진짜 도라이 중에 상 도라이들만 모여있어요. 또 현재 서밋에서도 주력이 되는 진영입니다. 어둠, 빛, 초월은 초절러와 구성원이 전부 하나같이 상타치 캐릭 위주들로 모여있고요. 얘네가 저는 사실상 전설 및 3대장 진영이라고 봅니다. 제국, 공주, 전략은 초절러도 있고 구성원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위에보다는 다소 후달리기 때문에 평균적인 포텐을 보여주고요. 주역, 기원, 메테오, 얘들은 초절 혹은 구성원 둘 중 하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주역은요, 초절로는 뛰어나요. 시온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구성원이 너무 병신이에요. 여기는 주역은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시공덱에 흡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콜라보 캐릭터들, 기본적으로 콜라보 캐릭터는 나온 출시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능캐가 제법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콜라보 캐릭은 있잖아요, 주역 지정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기원, 메테오는 있잖아요, 구성원은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구심점이 없어요, 얘들은. 그게 문제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메테오는 자연스럽게 초월로, 빛으로, 기원도 자연스럽게 전설로 이런 식으로 흡수가 돼버리게 됩니다. 기원 쓸 바에야 전설 쓰지, 이 조합이면. 메테오 쓸 바에야 이 조합이면 빛, 초월 쓰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리니카는 있잖아요, 현 시점 랑모 원탑 쓰레기 진영입니다. 여긴 정상적인 초절로도 없고 구성원도 확실한 적폐 성능캐를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말이죠, 특히나 진영은 이런 거 따지는 의미가 없다고. 왜? 경계가 다 무너졌으니까. 옛날에 한번 그걸 했었어요. 가장 최고의 진영은 뭐냐 투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마 1위가 빛, 1위가 이 빛이고 2위가 공주, 3위가 이 제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설은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그거는 뭐 시기가 옛날인 것도 있지만
그냥 인기 투표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비치야 솔직히 말해서 랑그리사의 근본이기에 싫어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주 이거 싹 다 역해만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국 이 제국은 저는 랑그리사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랑그리사라는 게임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세대인데 모바일 뜨고 나서 이제 유튜브 광고를 보고 유입된 사례입니다.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랑그리사 그 옛날 시리즈 중에서 2가 가장 고평가됐던 게임이고 또 거기에서 제국 세력이 워낙에 매력적이었다 보니 제국 진영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는 그래. 그리고 랑모 처음에 오픈했을 때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그때 행사장 그 이벤트 중에서 세력을 또 비차고 이 제국으로 나눠가지고 또 했던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말한 뭐 일부 진짜 이런 일부 진영 제외하고 뭐 어떤 진영이 구대기다, 뭐 어떤 진영이 사기다 지금 시점에서 이러는 거는 차라리 서밋이면 이해가 가요. 서밋은 그걸 따지는 게 맞거든요. 서밋은 진짜. 근데 일반적인 PVE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마 5, 6년 전 옛날 그 랑모에서 인식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빛 진영이 쓰레기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분은 있잖아요. 아마 빛 진영을 생각하면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조합을 떠올리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있잖아요. 빛은 개 쓰레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진영을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저기 차원이 다릅니다. 막말로 위에 애들 한 트럭이 와도 밑에 애들한테 안 돼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제는 빛 세력이라고 하면 밑을 떠올려야지 위를 더 이상 떠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하지만 오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특정 진영이 쓰레기다, 특정 진영이 사기다 이런 식의 뭐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그냥 두서없이 제가 쭉 말해봤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랑모라는 게임의 진영은 이렇다. 저라는 시점에서 보는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진영 뭐 무슨 진영이 1티어고 무슨 진영은 3이고 이거를 나누기 전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